안녕하세요. 김지혁입니다. 네, 요즘 재미있는 영화가 많이 개봉되고 있는데요. 네. 두 분께서 혹시 최근에 본 영화 중에 기억에 남는 영화 있으세요? 최근에는 제가 아직 휴가를 못 나간 지 좀 돼가지고 예, 안타깝다. 영화를 예. 보지 못했고요. 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는 조금 오래된 영화인데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 아주 좋아합니다. 참, 이 잘생긴 외모와 이 옛날 사운드 오브 뮤직이란 영화, 매치가 아주 좋네요. 김성호 기자께서는요? 예, 요즘 저는 최고의 그 주가 올리고 있는 건축학개론 아, 영화 봤는데요. 예. 보고대에서 본 건 아니고 예. 시간대에 맞춰서 본 영화인데 예. 기대 이상의 아주 대박 영화였습니다. 재밌게 보셨어요? 스토리도 좋고요. 예. 그다음 배우들 연기도 잘하고 무엇보다 거기 나온 여배우들이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잘 봤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영화를 보다 보면요, 저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내용들이 있어요. 예. 그것도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영화 내용이 현실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예. 아마 얼마 전에 개봉한 화차라는 영화가 아마 그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 영화 모티브는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 아버지 때문에 딸이 그 남의 신분을 위장해서 살아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여기서 이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이 빚인데요. 네. 그 영화관이 현실에서 이 빚 때문에 이 고통받는 20대의 모습은 더욱 암울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보면은 이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이 돼버린 20대들의 이 타인의 이름으로 취업을 하거나요. 또는 우리 다단계 이런 그 좋지 않은 위험한 직업을 갖는 경우가 좀 많다고 합니다. 네. 20대의 신용불량자가 될 만큼 빚이 많아지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요즘 보면 20대면 이제 학생들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가장 큰 원인이 이제 등록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등록금이 예. 많이 비싸다고들 하는데요. 네. 이 뭐 가정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지만 이 집안에서 이 부모님이 이 등록금을 지원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 학자금 대출이란 걸 이제 받기 마련이죠. 이 학기마다 학자금 대출을 받게 되면은 나중에 졸업할 때쯤 돼서 상당한 빚이 되기 마련인데요. 네. 요즘 뭐 대학생들 등록금이 한 300에서 400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8학기 정도 나오면은 거의 한 3, 4천만 원이 이제 빚으로 고스란히 이렇게 남는 거죠. 예. 실제로 그 지난 3월 26일이요. 그 한국장학재단이 발표한 그 학자금 연체 및 또 신용유의자 현황에 따르면요. 예. 현재 그 학자금 대출 연체자가 급증하면서 이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가 32,902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2008년도에 그 1,250명에 그 비교해보면 약 한 3배 이상이 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학자금 대출 때문에 네.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이 3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참 정말 너무 속상해요. 예. 근데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뭐 감당이 안 되면은 충분히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라든가요. 네. 아니면 파산 면책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 학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이 분할 상환 제도나요. 또 신용유의정보 등록 유예 그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학자금 분할 상환 제도는요. 학자금을 대출 그 채무를 일시에 상환하기 어려울 때요. 이걸 이제 나눠서 하는 건데요. 기본 10년 내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다만 그 이제 금액이 2천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네. 그 10년 상환 시기가 20년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예. 그 약정이 체결되면은 자연스럽게 신용불량자 등록은 해제가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신용유의정보 등록 유예 제도는요. 이 제도를 이용하면은 이 졸업 후 2년까지 그 신용유의정보 등록을 유예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구직 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네,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대처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사실은 등록금 때문에 20대의 빚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잖아요. 뭐 특별히 흥청망청 써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빚을 지지 않도록 등록금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어떤 대안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조금 우울한 내용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다음 순서에서는 희망 가득한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제대군인들의 희망, 제대군인 길라잡이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요, 제대군인 지원센터의 백미란 정문 상담원 나와주셨는데요. 자,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번 시간에는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일자리, 서울시 시니어 인턴십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희 제대군인 지원센터에서도 이 시니어 인턴십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시니어 인턴 사업이 그 시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예, 그 시니어 인턴 사업이랑 50대 이상의 경험이 많은 우리 시니어 인력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이고요. 네. 그 시니어 인턴을 사용하는 기업체에 그 임금의 50에서 60%까지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오. 예, 그래서 50대는 서울시가 지정한 시행 운영 기관인 서울시의 각 25개의 자치구하고요, 노사발전재단, 중소기업중앙회, 전경련, 무역협회, 그리고 저희 서울 제대군인 지원센터에서 시니어 인턴십과 그리고 시니어 인턴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체의 접수를 받고 있고요. 네. 그리고 60대 이상의 경우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시행 기관을 지정해서 참여 기업을 모집 접수받고 있고요. 또 역시 저희 서울 제대군인 지원센터에서도 60대 이상의 시니어 인턴 참가자분들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시니어 인턴 사업 지용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요. 예, 먼저 그 50대 이상의 시니어의 경우에 그 참여 기업과 채용 인턴 간의 약정 임금이 최저 월 140만 원 이상인 기업체에 약정 임금의 60%, 최대 월 100만 원까지 인턴 기간인 3개월 동안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오. 지원을 한다는 것은 뭐 서울시나 정부에서 그 업체에 최대 100만 원까지 준다는 얘기인가요? 네, 지금 인턴 기간 와. 3개월 동안 월 100만 원씩 해서 300만 원이 지원되는 거죠. 그럼 뭐 기업체 입장에서도 뭐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건 50대 시니어 경우죠? 네네. 예, 그럼 60대 시니어 경우는 어떤가요? 예, 60대의 경우는 임금이 약간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근로기준법상 월 최저임금이 올해의 최저임금이 월 95만 7,220원입니다. 네. 이 약정임금 이상이 되어야 하며 약정임금의 50%, 즉 그 월 최대 45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원해주는 3개월만 채용을 하고 해고해버릴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청 자격을 엄격하게 정해두고 있고요. 네. 또 추가 지원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50대의 경우에 인턴 기간 3개월 동안 지원을 받고 나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경우 또 3개월 연장해서 지원이 되고요. 아, 예, 예. 60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3개월 인턴 기간이 끝난 후에 기업에서 계속 채용을 보장해 줄 경우 네. 또 3개월 더 연장을 해서 총 6개월간 지원이 되는 제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신청 자격이 따로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기업에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 그 시니어 인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의 조건을 말씀드리면은요. 공고일 현재 그 서울시 소재의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당연히 시니어 인턴 채용 계획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시 근로자라고 하는 거는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한 고용된 근로자를 제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는 한 개의 사업장에 고용보험, 피해보험 가입자 수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의 신청 조건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신청할 수 없는 제외 대상 조건의 기업체가 또 따로 있나요? 예, 맞습니다. 제외 네. 대상이 있고요. 조금 많습니다. 예. 네. 먼저 그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당연히 제외되고요. 그다음에 경비, 청소, 주차관리 등 시설관리 업종이나 주유소, 편의점 등 단순 노무 업종, 그리고 단란주점 같은 소비 향락 업종이 제외되고요. 네. 근로자 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 주로 용역업체라고 하죠. 네. 제외되지만 단 그 본사에 근무할 인턴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그 다단계 판매업체나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에는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년도에도 이 시니어 사업을 했었는데 전년도 그 참여 기업 중에 정규직 전환 실적이 전혀 없는 기업이나 아니면 중간에 중도 탈락률이 70% 이상이 되는 기업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인턴 사업 목적의 취지에 맞지 않는 기업도 당연히 제외됩니다. 네, 그럼 채용되고자 하는 시니어의 신청 자격이나 또 반대로 제외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네, 그 신청은 일단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50세 이상의 취업 희망자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단 그 채용 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친족 관계 있는 분은 당연히 제외되고요. 그렇겠죠. 네, 예. 그리고 인턴 신청 이전에 채용 기업인 그 기업체에서 연수를 받았거나 근무를 했었던 분은 제외됩니다. 네. 아, 얼마 전 이 시니어 그 재취업이 너무 힘들어서요. 취업 상담소가 눈물바다가 된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소개해 주신 이 시니어 인턴 사업이
제대군인뿐만 아니라 정말 시니어 여러분께 아직 일할 수 있잖아요. 50대, 그럼요. 60대시면 아직 젊으신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분들께 정말 희망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네요. 네, 취업에 희망이 되는 든든한 무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격증인데요. 경쟁력을 업시켜주는 자격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필승 자격증 함께 보시죠. 높은 학점은 더 이상 경쟁력이 될 수 없다.